잘못된 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문제, 제일 첫 번째 잘못된 개발 방식입니다. 자꾸 공영 민영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초기에 원주민들 한지 방식으로 민영 개발했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 원주민들 한지 방식 안 하도록 해가지고 시장 취임하고 나서 LH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영개발 하려는 거 막고 SPC를 민간개발로 만든 게 바로 지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절차는 성남개발공사가 리스크 다 안아가면서 진행하고 수익은 하천, 대유와 천화동이 다 누렸다. 아마 지금 서류를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다 시장님 결제하신 사항일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180대 1 경쟁 입찰로 택지를 공급했는데 하천, 대유 수의계약으로 5필지 공급하는 바람에 수익 4,500억 그냥 준 거죠. 이 도시개발 수의계약 택지 공급하는 것은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게, 지정권자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 택지를 이렇게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 대유는 택지 수의계약으로 얻은 게 4,500억, 배당 수익 4,040억, 합계 8,500억 원의 수익을 아무 리스크 없이 가져갔다.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초과기 이익 환수 규정. 이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당초 실무팀이 보고할 때 초과기 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제 과정 7시간 만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지개발 촉진법에는 6% 이내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도시에 따라서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익 배분은 도시개발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제를 했거나 저는 보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장에 보면 시장의 관리감독권에 보면 성남개발공사 정관에 주요재산 취득처분 분양 가격 모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지감독을 성남개발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잘못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평가 문제입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했는데 절대평가 공사 임직원 유한기, 김문기, 정민용 그것도 실무 직원도 아니고 임직원이 3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상대평가에도 유한기, 김문기 2사람만 똑같이 들어가고 외부 3사람이 4시간 만에 끝냈죠. 원래 1차 평가 참여자는 2차 평가에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유한기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모두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전에 이미 내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했다. 졸속으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안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1차 심사 결과 이 자료에 봤듯이 성남에 들은 390점 만점에 가산점 4점까지 보태가지고 만점보다 더 많이 받았고 나머지 컨소시움은 한참 적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5번째 문제점, 이익 배분과 어길권 문제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는 50%, 금융권하고 93% 투자했죠. 하천대유는 1%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성남개발공사가 31% 금융권하고 하천대유는 천하동인과 함께 68% 심지어 70%까지 이익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공공개발의 이 보통주 우선주 이거 도입하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주 우선주를 도입해가지고 성남개발공사는 50% 이상 투자했는데 의결권이 없어요. 하천대유는 1% 투자했는데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배분에 성남개발공사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하천대유 마음대로 해요. 성남개발공사는 이익을 25% 내지 30%밖에 안 가지고 가는데 하천대유는 2만 % 내지 4만 %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도지사께서 경기도가 환수했다고 5천억 개발 이익 주장하시는데 도시개발법에 보면 사업자는 공원조성이나 지하주차장 관련 도로
인허 기반 시설로서 민간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부 체납입니다. 이걸 항소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건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시장 도지사야말로 1조 원이 넘는 토건 사업 설계하고 특정인에게 수익계약 몰아준 왕토건 세력 아닙니까? 저는 자꾸 지사님께서 이 사업은 내가 잘 모른다, 실무적은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시장이고 보고를 받는 사람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모든 서류가 지금 성남시에 다 아마 전자결제 시스템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수사하면 이거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지사께서는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데 노력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는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7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거꾸로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환수한 공원은 원래 당연히 하는 기부 체납이다. 의원님 시장을 하셨을 텐데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거는 지구 내의 공원이 아니고 본시가지에 있는 공원이고 지구 내 공원은 당연히 52%를 저희가 기부 체납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 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법률상으로 기부 체납 대상이 아닌 거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 개발 방식을 했던 것이고 결합 개발 방식을 할 때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1공단도 역시 주상복합지역 분양하려는 토건 투기 세력이 있어서 저희가 공원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또 싸워가지고 결국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소송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기부 체납 받는 거를 제가 거짓말한다 이런 취지는 좀 옳지 않다 이 말씀드리고요. 앞부분에서 환지해서 했으면 됐지 왜 그 굳이 수용 방식으로 했느냐. 환지하면 남는 게 없고 환지하면 원소유자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주로 이 환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에서는 환지 방식은 아예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마 우리 양기대 시장님 아실 텐데 광명 그 지구도 주민들이 환지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환지는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의 이익을 주자라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주장에 부합하는 주장인데 그건 타당치 않다 말씀드리고요. 자, 리스크 부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리스크는 이게 땅값이 오르면 땅값이 예상 수익률로 가면 업자는 1,780억이 남지만 땅값이 예정보다 더 오르면 5%당 920억의 이익이 더 생기고 만약에 땅값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면 920원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10%만 땅값이 떨어져도 예상보다 떨어져도 무려 1,840억을 손해보게 되고 그러면 1조 5천억을 투자한 민간업자들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럴 때도 성남시는 4,600억 나중에 1,100억 부과한 게 돼 있으니까 5,500억은 그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성남시에 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의계약을 왜 했냐? 이거 수의계약을 하게 한 거는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제가 여기 아까 만들어 드렸는데도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사업자의 택지 수의계약 취득을 허용한 게 2012년 4월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조치를 했고 국토부 회신에 의하면 당초 사업 제안서에 이렇게 하기로 돼 있으면 거기다가 수의계약 해주는 게 옳다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 이 택지는 85평방미터 이하 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가격으로 팔게 돼 있어서 이 관련 업체는 어디에 팔든지 입찰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추첨을 하는 건데 그 이익이 증감이 없다. 이 말씀은 좀 드립니다. 네.
이게 인가사항이라는데 인가사항 아닙니다. 그 사업 계획서에 있으면 그대로 해주라는 게 국토부의 해석입니다. 예. 정리해 초과이익 주십시오.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원의 징계 사유로 취급될 정도로 애초에 공모한 내용과 또 승인한 사업 신청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다음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과이익 조항 왜 안 만들었냐? 이거는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 평가 얘기하시는데 절대 평가 3인, 상대 평가 5인이라고 하는데 외부 3인은 그때 관련 업체가 아침에 와서 추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제가 받은 보고서에는 위원장은 유한기 씨가 아니고 외부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 받은 자료에 있으실 텐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예.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이익 배분이 왜 그 민간 투자자 내부에서 많이 투자한 사람은 적고 적게 투자한 사람이 많으냐? 이건 저한테 묻지 말고 주관사인 하나은행, 참여사인 하나은행 계열사,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화천대유, SK증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지분과 이익 배분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위에 신도시에도 5% 투자하고 이익 50% 받기로 약정한 일도 있고 여기도 우리는 50% 플러스 1주이지만 이익은 확정적으로 공원 조성비와 1,820억을 받는다. 얼마 남든지 우리는 관계없다. 예.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는 옳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정리하셨습니다. 예, 예, 답변도 다 하셨고요. 실제로 제가 바로 시간 체크는 했는데요. 요번은 조금 길게 네, 하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7분 질문하셨고 5분 55초 답변하셨는데요. 어떻든 그 5분 정도 내로 네, 답변하시고 그동안 답변하신 건 제가 시간을 다 쟀는데요. 3분 정도였는데 오늘 요 질의에서는 뭐 어떻든 답변하실 게 좀 많으셨는지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드릴까요?